누구나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어 하지만 날씬한 몸매를 갖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가공식품이 대중화되고 기술이 우리의 삶을 더 쉽고 편하게 만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운동 가이드와 체중 증가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있지만 그럼에도 살이 찌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살이 찌는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나오는 잘못된 습관들만 올바르게 고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갖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상실증 먹기. 입이 심심할 때는 채소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퇴근하고 귀가 후 TV를 시청하면서 간식거리로 과자를 먹습니다. 일하다가도 심심해서 자꾸 뭔가를 먹습니다. 갑자기 아래를 내려다볼 무렵에는 어느새 음식을 모두 먹어치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기억상실증 음식 섭취는 오늘날 체중 증가에 있어 가장 저평가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입이 심심하거나 지루함을 달래고 싶을 때는 방울토마토나 당근, 오이 같은 것으로 드셔보세요. 두 번째, 부족한 수면. 우리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습니다. 수면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세계인은 55% 만족을 보였고 한국인은 41%만이 수면에 만족을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한국인 평균 수면 시간이 최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면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체중 증가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공복감을 느끼는 그렐린 호르몬이 증가됨과 동시에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이 감소되고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되어서 평소보다 더 단 음식을 찾게 되고 과식을 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은 피로를 증가시켜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을 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식사 후 디저트. 디저트 배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고칼로리 디저트를 먹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식후의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 불리는 인슐린을 분비함으로써 높아지는 혈당을 낮춥니다. 하지만 디저트를 먹는다면 또 혈당이 올라가고 다시 인슐린 분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슐린이 계속 분비가 되면서 살이 찌게 됩니다. 가끔 먹는 디저트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몇 끼니의 디저트를 챙겨 먹는다면 그것은 분명 살이 찌는 데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술.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맥주 한 잔의 칼로리를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맥주 500ml의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타기 1시간 혹은 수영이나 달리기 30분 정도로 해야지 소모되는 적지 않은 칼로리 양입니다. 소주 한 병의 칼로리는 400칼로리가 넘습니다. 이는 밥 한 공기보다 더욱 높은 칼로리죠. 술을 안 먹을 수는 없지만 너무 자주 먹는다면 살이 찌는 것을 피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다섯 번째, 아침 식사를 하세요. 식사를 안 하면 살이 빠진다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뿐만 아니라 굶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주 굶으면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뇌의 중심에는 자율신경계를 지휘하는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음식 섭취를 조절하는 중추도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중추가 섭취에 대한 명령을 뇌하수체에 전달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이 생성됩니다. 만약 중추에 이상이 생긴다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아 폭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굶다가 폭식을 하게 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전에 섭취하는 열량이 오후에 섭취하는 열량보다 더욱 활발하게 소모되므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감량을 원하신다면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작은 밥그릇을 준비하세요. 비빔밥을 먹을 때는 양푼 같은 큰 그릇에 넣고 비벼 먹는 게 국룰입니다. 하지만 밥그릇이 클수록 더 많이 먹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 실험에서 큰 그릇과 작은 그릇에 같은 양의 밥을 담고 사람들에게 식사를 하게 했을 때 느껴지는 포만감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작은 그릇에 밥을 담아 식사를 했을 때가 식사량이 더욱 적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음식을 먹어치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배가 불러도 자꾸 뭔가를 먹게 되는 경험은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밥 공기에 식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저지방 칼로리에 속지 마세요. 광고주는 영리하지만 불행히도 일반 소비자보다 더 영리합니다. 우리는 무지방, 저지방이라고 하면 살이 안 찌는 식품일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고지방은 고칼로리를 의미하지만 저지방에도 많은 칼로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는 이유는 지방을 섭취해서가 아니라 탄수화물 같은 당을 섭취해서입니다. 오히려 살을 뺄 때는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유, 아몬드 같은 건가루를 통해서 충분한 불포화 지방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운동합시다. 살이 찌는 습관 1위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나쁜 습관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운동 습관을 유지한다면 살이 찌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체중 증가의 가장 나쁜 습관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1년 이상 시도해본 분들이라면
이제는 이론적으로는 거의 전문가 수준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머릿속 상상으로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움직여서 운동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최악의 체중 증가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체중 감량을 위한 최고의 팁은 무엇입니까? 아래 댓글로 좋은 팁과 의견을 적어주셔서 다이어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나눠주세요. 물론 이 영상에서 소개한 살찌는 8가지 습관을 개선하신다면 분명 날씬한 몸매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다이어트에 관한 정보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